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금동이와 흑동이의 제2탄입니다. 금동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금수저입니다. 30대 맞벌이 부부로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았지만은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지인의 차용까지 동원을 했습니다. 빚 비중이 90% 가까이 됩니다. 영혼까지 끌어온다는 뜻의 영끌로 집을 샀습니다. 그렇지만 이 금동이는 이 강남에 살고 있는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세금만 아니면은 바로 증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절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끌로 집을 샀지만은 언제든지 이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시에 세금을 부담하고라도 증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. 여차하면은 부모님께 SOS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걱정이 없죠. 다음은 흑동입니다. 이 흑동이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참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전형적인 흑수저입니다.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, 또 신용대출, 제2금융권 대출, 보험 약관 대출, 또 모자라서 일부 지인에게 빌린 돈을 포함하면은 모두 90% 이상이 빚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말 그대로 전형적인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한 케이스입니다. 역시 영혼까지 끌어온다는 뜻의 영끌로 집을 샀습니다. 그런데 현재 이 집이 내 집인지 아니면 은행 집인지 아니면 남의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. 에코시대의 영끌 스타일입니다. 이 금동이 타입과 흑동이 타입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금동이 타입은 금수저, 흑동이 타입은 흑수저입니다. 둘 다 이 갭 투자를 했는데 이 금동이는 70%를 대출이나 전세를 안고 흑동이도 70%나 전세를 안고 20% 신용대출, 20% 신용대출 90% 토탈해서 영끌이다. 여기도 90% 해서 대출해서 영끌이다. 이렇게 했는데 이 스타일은 금동이 스타일은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변동이 생겨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나 이 흑동일 경우에는 급격한 하락이 왔을 때는 안 된다. 바로 경매로 넘어가고 또 은행 대출 이자만 또 평생 갚을 수도 있는 그런 금융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죠.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외형상은 똑같습니다. 어떤 스타일이나 융자나 구입한 어떤 스타일이나 모양새는 똑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금동이 타입 금수저는 이 스마일 표시가 있죠. 이 흑동이 타입은 상당히 험상궂은 마귀 같은 험악한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. 그 밑에는 5만원권 지폐죠. 그래서 여기서
자세히 보면은 이 금동이 타입 밑에는 선을 치고 보면은 이 바탕 화면이 배경이 바로 이 5만원권 지폐입니다. 보이시죠? 그런데 이 흑동이 타입은 선을 딱 쳐놓고 보면은 여기는 대출금 거래대장, 대출금 거래대장, 이 두 가지가 틀려요. 이러다 보니 이 금동이하고 금수저하고 이 흑수저는 전혀 모양새는 같지만은 전혀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. 바로 이 현금 5만원권 다발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, 여기는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현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. 단 이것을 외부로 노출시켰을 때는 증여세라든가 다른 세금 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전셋값이 상승을 했죠. 거의 한 20%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 흑수저, 흑동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갭투자 신용을 20%를 빌렸는데 전셋값이 20%가 상승을 하니까 지금은 상세에서 빛이 감소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을 지금 매매시킨 건 아니죠. 매매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. 또 이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팔았을 때는 또 뭐냐면은 양도소득세가 거의 납부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그렇게 없다는 이러한 내부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0대가 28.8%, 40대가 28.6%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원래 아파트 매매 거래는 2월에 32.9%, 3월에 29.7%로 30대의 매매 비중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. 지난해에 각종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들은 내 집 마련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. 원래는 이 보통 자금 여력이 60대나 50대들, 즉 베이비 부모 세대죠. 이 5, 60대가 매매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지난해에는 에코 세대인 30, 40대 사자세가 엄청났다는 거죠. 바로 이 패닉바잉, 또 영끌이란 새로운 신조어가 이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. 또 증여 비중을 보더라도 1월, 2월, 3월달 굉장히 많은 수치죠. 여기에서 이 7월까지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왜냐하면 7월이 지나면은 이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하려고 할 경우에는 7월까지 등기를 마친 자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.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로 보더라도 이 신용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났죠. 주택담보대출을
제재하다 보니까 이 담보대출이 이렇게 좀 줄어들게 보이죠. 그렇지만은 이거에 비해서는 이 신용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지금 보면 전체가 가계 전체 대출을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죠. 이 풍선에 바람 불듯이 언젠가는 터질 것만 같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부풀어 오르는데 험상궂은 이 물체가 또 여기서 도사리고 있죠.